요즘 일본에서 가장 핫한 남자가 바로 오타니 쇼헤이입니다. 진짜 매일 뉴스에 나오면서 일본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야구 선수입니다. 오타니는 WBC를 위해서 최근 일본에 입국했는데 편도 비용만 최소 1천만 원인 전세기를 타고 입국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일본 대표팀의 훈련 장소인 나고야로 이동했는데요. 그때는 신칸센 대신 소형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비용은 50만 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이동 장면들까지 언론에서 보도를 할 정도로 인기 최고의 선수입니다. 오타니 쇼헤이가 왜 인기가 있냐? 간단 명료하게 말해서 빠지는 게 없습니다. 일단 야구 실력이 넘사벽입니다. 오타니는 이도류라고 해서 투수와 타자를 모두 겸임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이런 선수들이 꽤 있다고 하지만 메이저에서도 투수와 타자 역할을 완벽히 해내긴 힘듭니다. 근데 그게 가능하다는 걸 보여준 선수가 오타니 선수입니다. 최근에 일본 팀과 한신과 연습 경기가 있었는데요. 이때는 멋지게 홈런을 쳐내기도 했습니다. 이용규, 황재균 선수 등 우리나라 야구 선수들이 꼽는 최고의 투수로도 꼽히기도 했습니다. 포크볼이 없어져요. 공이 없어져? 147kg 포크볼인데 키가 크잖아요. 이 상태에서 포크볼이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직구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안 보여. 네, 그냥 진짜 셧아웃 됐어요. 7회 동안. 너가 본 최고의 투수 누구야? 처음으로 야구하면서 오타니 1회 선두타 1번 타자 딱 나갔어. 초구 딱 던졌는데 160이야. 찢었어. 와! 하면서 2구째 던졌는데 161이야. 3구째 다시 160. 4구째 포크볼 던졌는데 146. 세가 딴 걸 딱 치고 들어왔어. 실력도 실력인데 인성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메이저에서 뛰는 다르비슈 같은 일본 선수들도 있지만 스캔들로 종종 보도되기도 하거든요. 인기 많은 야구 선수이기 때문에 언론도 어떻게든 보도거리를 내놓으려고 취재하기 마련인데 오타니는 털어도 잡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타니의 취미가 숙면이라고 해요. 야구 외에는 잠자는 걸 정말 좋아한다고 하는데 뭐랄까 너무 정석적인 느낌이 든달까요? とにかくね、ちっちゃい頃はよく寝る子で、幼稚園帰ってくればまず友達と遊びますよね。帰ってくれば、もう翌朝まで時計一回り以上、寝るっていうのが本当週の半分以上。休日は何をして過ごしていますか？走ったりとか、あとは暇の時はずっと寝てます。 특히 숙명의 한일전에서는 양측 모두 분위기가 고조되기 마련입니다. 오타니는 WBC 인터뷰에서 한국에 대한 인상이 어떻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素晴らしい選手が多いなという印象がまずはアジアの中でもそうですし、世界的に見てもバッターもピッチャーもどの世代でも素晴らしい選手が多いんじゃないかなとは思うので、どの世代でも世界で戦えるトップ選手が出てくる国じゃないかなと思うので、本当に素晴らしい野球をしてるなと思ってます。 1994년에 태어난 오타니 쇼헤이는 사회인 야구단에서 활동했던 아버지와 배드민턴 선수로 활동했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도 야구 선수셨는데 25살 때 어깨 부상을 당하면서 야구를 그만두셨다고 해요. 대신 리틀 야구 리그의 코치를 하셨죠. 아버지의 키는 182, 어머니는 170cm로 일본 평균을 훌쩍 넘습니다. 원래 오타니는 어린 시절 배드민턴과 수영을 배웠습니다. 오타니에게는 형과 누나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어린 시절부터 3남매를 데리고 캐치볼 등을 하며 놀아줬습니다. 그리고 3명 중 특히 오타니의 체격이 야구에 적합하다고 생각했고 아버지만의 육성법을 주입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야구 레슨의 가장 근본은 야구의 즐거움을 전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어딘가 손흥민 선수와 아버지가 생각나는 일화 같은데 아무튼 아버지의 가르침 속에서 오타니는 쑥쑥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특히 오타니가 3남매 중 막내여서 응석바지로 자랄까봐 늘 주의했다고 합니다. 캐치볼을 시작하고 끝내기 전엔 늘 인사를 하라고 가르쳤고 주변에 감사하라고 말해주셨죠. 어머니에 따르면 그래서인지 오타니는 어렸을 때부터 눈치도 빨랐다고 합니다. 형이 혼나고 있으면 알아서 조심하고 누나가 칭찬받으면 그걸 따라하면서 성장했습니다. 또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는 초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5학년 때 구속 110km를 기록할 정도였습니다. 공이 너무 빨라서 포수가 오타니의 공을 못 받는 경우가 빈번했는데 오타니는 단 한 번도 화내지 않았고 다음엔 잘 받아줘라고 웃었다고 합니다. 오타니의 초등학교 동창은 동기지만 인간적으로 정말 존경한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 만다라트 계획표도 엄청 유명합니다. 오타니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세운 계획표입니다. 여기에는 몸 만들기, 제구, 스피드, 변화구 등 야구에 필요한 능력을 세분화해 놓았습니다. 근데 더욱 눈이 가는 부분은 인간성과 운이 아닐까 합니다. 인간성에는 예의, 배려, 감성 등이 포함되어 있고 운에는 쓰레기 줍기, 청소, 물건을 소중히 쓰자,
심판을 대하는 태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타니의 신념이 좋은 일을 하면 그 운이 자기에게로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100년에 한 번 나오는 선수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노력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완벽해 보이는 오타니의 치명적인 약점은 바로 잠이었는데요. 고등학생 때 엄청 크게 혼난 적이 있는데 그게 바로 늦잠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교 기숙 생활을 하면서 생활 루틴을 바로 잡았고 크게 변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시절 오타니는 인생의 은사인 사사키 감독을 만나게 됩니다. 감독은 오타니가 아직 성장 단계에 있으니 투수로는 천천히 육성시키면서 타자로 먼저 끌어올리기로 합니다. 일본은 고등학교 경기가 워낙 크다 보니까 에이스다 싶으면 무리하게 하는 감독도 있는데 사사키 감독은 오타니는 일본의 보물이 될 것이라면서 일부러 근육이 자리 잡을 때까지 기다려줬습니다. 그리고 멘탈 케어도 많이 해줬는데요. 부증 선입견을 버림으로써 불가능이 가능해진다라는 말은 오타니를 크게 감동시켰고 고등학교 시절 오타니는 야구에 더욱 매진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이도류라고 평가받지만 이 당시 오타니는 타자로서 더 좋은 성적을 보였었는데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일본의 고시엔에 출전했을 때도 투수보다는 타자로 활약했습니다. 하지만 야구 명문인 테이코 고등학교에게 패배하며 고시엔의 우승을 물 건너갔습니다. 고등학교 마지막인 3학년 때 오타니는 아마추어 야구 사상 최초로 160km를 던지면서 세간의 이목을 끌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게 기대감이 증폭됐는데 이번엔 모리오카 부속고에게 패배하며 고시엔 출장을 놓쳤습니다. 제구력도 불안했고 투수로서 성적도 좋지 않았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타자로서 더 잘해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야구계에서는 다듬어지지 않았을 뿐 투수로서의 원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오타니는 일본의 프로보다 메이저리그의 동경이 강하고 마이너로부터 스타트를 각오하고 그래도 메이저리그에서 도전하고 싶다라고 언론에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この間、決断したように、自分の気持ちはアメリカでやりたいという気持ちは変わらないですし、そこは、今変わりません。 이 때문에 많은 구단들은 오타니의 지명을 포기했지만 유일하게 오타니에게 손을 내민 곳이 바로 니폰엠 파이터스입니다. 니폰엠의 쿠리야마 감독은 오타니에게는 정말 미안하지만 지명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럼에도 오타니는 평가해주신 것은 감사하지만 미국에서 하고 싶은 마음은 변치 않습니다라며 한사코 거절했죠. 이렇게 무려 4번이나 교섭을 합니다. 니폰엠은 얼마나 간절했던지 30쪽에 달하는 PPT를 만들어 왔는데요. 내용은 고등학교 졸업 후 미국으로 건너간 한국 야구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경우는 드물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 프로에서 실력을 갖추고 MLB로 가야 활약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일본의 유명 선수인 다르비슈의 등번호인 11번을 오타니에게 준다는 것도 제안했고 또 투수와 타자로서 모두 육성시킬 플랜이 있다며 오타니를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오타니는 니폰엠으로 입단하게 됩니다. 처음엔 약간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이후로는 그야말로 승승장구했습니다. 2016년에는 일본 프로야구 역사상 최초로 투수와 타자 두 부분에서 베스트 나인을 수상했고 투수로서의 일본인 최고 구속인 165km를 찍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정점을 찍고 다음엔 미국 로스앤젤레스 에인젤에 이적했는데요. 메이저리그에 진출의 첫 해부터 신인왕을 수상하고 2021년엔 아시아인 최초로 만장일치 MVP를 얻으며 미국에서도 인기를 끌게 됩니다. 피지컬적으로도 탈일본인급이어서 메이저리그에서 전혀 밀리는 부분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 프리미어 12에서 보여준 활약 때문에 유명합니다. 이때 경기 자체는 우리나라가 이겼지만 오타니에겐 졌다고 할 정도로 대활약을 펼쳤습니다. 장소는 무려 도쿄돔, 오타니가 7회까지 허용한 안타는 단 1개였고 삼진은 11개를 기록했습니다. 그렇게 0대3인 상태에서 8회 말 오타니는 마운드를 내려갔습니다. 일본의 응원전까지 생각하면 분위기는 이미 일본으로 넘어간 것 같았는데 그때부터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1점도 못 냈던 대한민국이 무려 9회 초에 4득점을 기록하면서 대역전승을 일궈냈고 우리는 이 경기를 도쿄 대첩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준결승 이후 오타니는 한국은 뛰어난 단결력을 보였다. 그게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라고 말했고 대표팀을 이끌었던 김인식 감독은 오타니에게 완전히 눌려 기회를 제대로 잡지 못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WBC 한일전은 3월 10일 오후 7시입니다. 양측 모두 부상 없이 재밌는 경기를 펼치길 기대하면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